제가 11살에 축구를 시작하고 솔직히 공부는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지만 20년 전 그 축구 교육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거든요. 야, 축구 올인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공부야. 공부할 시간에 축구해. 이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기본.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생각? 아예 못해요. 왜? 축구 잘하는 게 장땡인데? 또 그때는 무식하게 막 운동량도 막 4탕씩 막 했다고. 공부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새벽에 그 체력 운동하고 오전에 수업 들어가면 매일 잠만 잤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일반 친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정도 되면 세상 물정을 좀 알잖아요. 내가 프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못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나이라고. 실제 저도 그랬고.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너무 두렵더라고요. 프로 못 가는 게, 아니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축구 못 가면 나 뭐 먹고 살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생각? 아, 맞잖아요. 밥 먹고 왜 축구만 하는 애가 패스도 못하냐?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밥 먹고 축구만 했는데 프로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죠? 나 축구할 시간에 남들은 다 이제 공부했잖아. 이거 어떻게 쫓아가? 그러니까 프로 못 가는 것만큼 이게 엄청 두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규 수업은 못 들어도 책이라도 읽자 해서 읽은 게 아리랑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 조정래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축구랑 전혀 상관없어. 그 일제시대 장편 소설인데 읽다 보니까 12권을 다 읽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이 책이라는 게 프로 못 갔을 때 도움되는 게 아니라 프로 가는데 도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뒤로 제가 20년 동안 한 600권 정도 책을 읽었거든요. 오디오북까지 하면 거의 한 800권? 그러니까 저처럼 책 600권 읽어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러다 멍청이 돼. 정신 차리고 책이라도 읽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선수라면 그냥 오늘 제가 말하는 거 그냥 하면 되고, 만약에 학부모님이시라면 자녀가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갖는데 엄청 도움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요. 자, 욕구 이용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인천 마지막 2억 아파트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어떤 미친놈이 저 현수막을 보고 2억을 태울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현수막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꼭 인천에 집이 필요한데 대출금 포함해서 2억밖에 없는 사람은 저 현수막을 보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똑같은 문구인데 누구한테는 구세주처럼 들리고 누구한테는 미친 제안처럼 들려요. 이 문구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 문구를 바라보는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나한테 깊숙이 들어오냐, 그냥 뭐 미친 소리처럼 들리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거든.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생겼어. 이제 집이 좀 필요해. 근데 모아놓은 돈이 대출금 포함해서 2억이야. 그 사람한테는 이 현수막이 그 어떤 광고 배너보다, 그 화려한 광고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죠? 왜 그래요? 이 현수막 만든 사람이 여기다가 광고비를 많이 태워서? 아니야. 나의 상황을 얘가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세상에는 좋은 책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뭐 문해력, 창의력, 독해력 좋아지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해요? 내 욕구랑, 운동선수의 욕구랑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축구를 잘하는 거야. 운동을 잘하는 거라고. 근데 책 읽는 거랑 축구 잘하는 거랑 상관없거든. 그쵸? 나랑 상관없는 정보는요, 그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설사 그 정보가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랜셋 같은 정말 뭐 유명한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자, 반면에 어떤 쓰레기 같은 문구라고 해도 내 이야기 같으면 어때요? 최고의 정보가 되는 거야. 왜? 내 현실과 닿아 있거든. 아니, 김원남이 왜 고2 때까지 공부를 안 했을까요? 내 욕구랑 닿아 있지가 않아. 책 읽는다고 해서 축구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갑자기 책을 읽었어요? 프로 못 갔을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그죠? 아니, 그 전에 내 주변에 책이 없었냐고. 아니야, 있었어. 맨날 내 주변에 있었다고. 제가 11살에 축구를 시작하고 고2 때 될 때까지 거의 매일 있었어, 내 주변에 책이. 근데 책이 바뀌었어? 아니야, 내 욕구가 바뀌었어. 제가 좀 재수없는 소리 잠깐만 좀 해볼게요. 저는 프로 14년 있으면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아니, 공부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축구보다. 비결이 뭐예요? 그럼 저 뭐라 그래요? 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책을 좀 좋아해요. 하면은, 나도 좀 책을 좀 읽어볼까 하는데 안 돼. 안 읽혀져. 그러면서 역시 나는 책이랑 안 맞아. 진짜예요? 아니에요. 책이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읽은 이 책이 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안 읽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경기를 좀 말았어. 이 경기 잘하기 위해서 내가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 근데 말았어.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나 수치심 이런 게 지금 있다고 해봐요. 감정 속에 내가 있는데 집 앞에 걸어오는 길에 서점 앞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한 지난 2주의 수치심을 느낄 때 라는 책이 있다고 해볼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 그거 지나칠 수 있어요? 못 지나쳐. 발길이 안 떨어져. 왜? 저 책이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 나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거든. 내 이야기 같거든. 제가 2014년에 심리학 공부 시작했거든요. 이거 왜 시작했을까요? 나 엄청 간절하거든. 근데 결과만 안 좋으면 나한테 간절함이 없어. 심지어 나한테 간절함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거든. 솔직히. 근데 나한테 간절함이 없대. 정신력이 약하네 막 어쩌네 막 그런단 말이야.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싫어서 그 사회적 통념의 정신력 말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진짜 정신력이라는 걸 알고 싶어서 그 심리학 공부 시작했어요. 2014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그 전에 제 주변에 심리학 책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널리고 널렸죠. 그죠? 아예 똑같아요. 내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의 욕구와 연결시키면 돼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본인 욕구에 맞닿아 있는 책을 찾으면 돼.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쉬워 요즘에. 네이버나 구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날 무시해. 동료들이 막 날 무시해. 뭐 축구좀 한다고 막 날 깔봐. 그게 너무 괴로워. 그럼 인간관계, 뭐 자존감, 회복 탄력성 이런 거를 네이버나 구글에 이 단어를 쳐보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조금 애매해서 구글 북스에 쳐봅니다. 여기서 어떤 책이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로 고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른 책과 제가 읽으라고 해서 읽은 책이 같을까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재미도 있고 실제 내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자, 우리가 만족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재구매를 하잖아. 재구매. 백날 공부해라 해봐요. 더 하기 싫어. 백날 연습해라 해봐. 연습하고 싶다가도 빠꾸 한다고. 그죠? 안 해. 맞잖아요. 우리 선수들. 제가 은퇴하고 습관교육을 왜 해요? 본인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본인의 욕구가 있거든. 그거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게 하려고. 야, 너 그렇게 해서 프로 못 가. 이 말 해도 안 하려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다 하실 거야. 왜 안 해요? 내 이야기 같지 않아, 그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가 느꼈을 때, 나 진짜 이렇게 하면 프로 갈 수 있겠는데? 나 이렇게 살면 프로 가든 못 가든 잘 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야 돼.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될 수밖에 없구나. 평소 이런 습관을 가지면 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야지 의지로 한번 해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지금까지 막 운동하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 100% 공감할 거예요. 굳게 마음 먹고 내가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한 3주. 많이 가야 3주. 내가 진짜로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으면 내 기저욕구와 맞닿는 행동을 찾으면 돼요. 그냥 생으로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뭐 책이랑 거리가 먼 운동선수들. 제가 25년 운동선수를 직접 해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선수들 현장에는 진짜 많다고. 첫 번째 뭐다? 본인의 욕구를 이용하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질문 이용하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2 더하기 2가 뭔가요? 4죠?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100의 25%의 25%는 몇이에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좀 생각을 조금만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6.25%.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쉬운 질문을 하면 답은 빠르게 나오겠지. 근데 축구를 하면서 내게 오는 문제가 2 플러스 2에 가까워요. 100 곱하기 0.25 곱하기 0.25에 가까워요. 후자에 가깝잖아. 솔직히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할 게 많냐고. 절대적인 실력 키워야 돼. 그 실력을 중요한 경기에서 잘 발휘해야 돼. 부상 방지해야 돼. 거기서 끝나? 아니야. 인간관계 있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웃긴 게 사람이 하면 또 다 해. 우리 아까 이 6.25 답 나왔을 때처럼 처음에 하지만 여러분들에도 엄청 똑똑해요. 결국 답을 찾아. 답을 찾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질문을 하잖아? 그럼 좋은 답이 나오지. 허접한 질문을 하면 허접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좋은 질문을 하려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배경 지식을 채워주는 것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책이고. 근데 우리가 책 좋은 건 다 알아. 읽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욕구를 이용했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평소에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것 같잖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티브 잡스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이폰을 원하지 않았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문득 두렵다고. 그 두려움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프로 못 가는 거 그거 아니야. 공부 안 한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제일 두려운 게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 후회할 것 같은 거.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게 제일 두려워. 결과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나 다른 건 몰라도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 미련 없어. 이 느낌이더라고. 진짜로 원하는 게. 저는 프로 생활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국대가 되진 못했지만 저는 단 1의 후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계약 1년 남고 억대 연봉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은퇴를 했고 그러니까 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거기에서 10년 이상 살아남는 게 진짜 누구보다 힘들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저는 잘 안다고. 그래도 미련 없이 은퇴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후회 없이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선수들을 상담하고 케어해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대부분의 선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나 진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왜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지난 모든 나의 시간이 헛된 시간처럼 느껴지거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쎄 빠지게 하루 3탕 4탕 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헛되게 느껴지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오프라인 강연이나 운동선수분들, 학부모님들, 일반인분들에게 현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 나중에 후회한다, 너 그렇게 해서 프로 못 가, 이런 말은요 선수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은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잖아. 저는 저희 아이가 7살인데 육아가 좀 빡세거든요. 누가 근데 이제 조금 큰 아이를 가진 친구나 선배님들이 그러죠. 야, 호남아, 너 좀만 더 커봐라. 같이 가자고 해도 어디 안 가. 지금 많이 놀아. 이 말 사실이에요? 응, 사실이에요. 근데 와닿지가 않아. 왜? 나중 일이거든. 너 나중에 후회한다. 사실이야. 근데 내 이야기 같잖아. 사람은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게 찾아오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엄청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해보려고 호남도 채널 보는 거니까. 아니면 가서 뭐 재미난 거 보고 있겠지. 예능 같은 거. 나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할 준비 되어 있어. 근데 방법을 모르는 선수들.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오니까 제게 와도 변화가 빠른 거예요. 왜? 시작점이 다르잖아, 시작점이. 그럼 나 열심히 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는 사람만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욕구가 없는 선수들은 그런 욕구를 들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설명하려면 기호학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기호학자분이 계셨습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은 기호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뭐냐면 물질 플러스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짜증나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쉽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코끼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같은 코끼리라고 해도 다 같은 코끼리가 아닌 거야. 코끼리라는 물질이 코끼리에 어떤 의미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 코끼리의 기호가 달라지는 거야. 자, 보세요. 코끼리는 특히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성시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신 중에 가네샤라는 신이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거든. 이 코끼리라는 형체, 이 물질에 인도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코끼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코끼리는 어떻게 완성됐어요? 코끼리라는 물질 플러스 신이라는 의미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완성은 물질 자체로 될 수가 없어. 왜? 우리 7살 쌍둥이한테는 그냥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는 코끼리 아저씨니까. 근데 인도에 가면 어때요? 신이야. 근데 아까 기호는 뭐라 그랬어? 물질 플러스 의미라 그랬어. 그래서 세상은 기호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코끼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물질 플러스 의미니까. 축구? 똑같아요. 네. 누구한테는 그냥 공놀이고요. 누구한테는 이 한 목숨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의미예요. 코끼리가 바뀌었어? 축구가 바뀌었어? 아니야. 의미가 바뀌었어. 객관적 사실로서 코끼리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과학적 근거로 하면 이 코끼리는 세포들의 총합이고 우리 아들한테는 그냥 과자를 주면 코로 받는 코끼리 아저씨라고. 인도에 가면 신이야 또. 아니야, 호남은 알겠어. 근데 이 세상에 기호로 가득 차 있다는 거랑 습관이랑 뭔 상관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의미가 바뀌잖아요.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왜 중요하냐?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코끼리가 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힌두교인들에게는 코끼리 보면 어떤 해석이 나와요? 코끼리는 신이야. 그럼 어떤 욕구가 올라와요? 신에게 예를 갖춰야 돼 라는 욕구가 나와요. 왜? 우리의 신이니까.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7살 쌍둥이가 코끼리를 봤다?
아, 우리 애들한테는 그냥 과자를 코로 받는 코끼리 아저씨야.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욕구가 나와요? 아, 이 코끼리 아저씨한테 과자를 던져줘야겠다 하고 과자를 줘요. 그 과자를 던지는 행동을 한다고. 똑같은 코끼리라고 해도 의미가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욕구가 바뀌고, 욕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자, 똑같아요. 내가 똑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의미가 바뀌면, 내가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의미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남들 하는 똑같은 줄넘기, 남들 하는 똑같은 슈팅 훈련?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이제 나한테 전혀 그렇지 않아.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신력이 약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몸은 알아서 따라와. 그 말의 전제가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정신과 몸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 깔려 있는 거야. 그죠? 왜 정신이 좋으면 몸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럼 이 이론이 언제 나왔어요? 300년 전 근대 철학 기점으로 나왔어요. 그 의미가 그대로 깔려 있으면 정신력은 생각의 문제니까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겠지 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생각으로 누르려고 그래요. 돼요? 안 될 거예요. 왜? 생각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내가 경기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 눌러져요? 면접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눌러져요? 제가 500명, 300명 앞에서 강연하기 전에 긴장됐는데 그거 생각으로 눌러져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이미 나갔죠. 네, 그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의 감정과 생각은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최소 신경계, 호흡계, 내분비계, 근육계, 순환계에 잘 적동해야 되니까. 이게 없는데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 우리 의식이 어디서 일어나죠? 네, 우리 되뇌 피질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그 되뇌 피질은 내 신체 기관 아닌가요?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다 내 몸이잖아. 듣다 보면 좀 그럴싸하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제가 지어낸 다 뇌피셜일까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비롯해서 칼 프리스턴, 루돌프 지나스, 가볼 마테, 우리나라에서는 김주환 교수님 이런 분들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축구든 뭐든 다 장기전이라는 거 알아요. 엄청난 실패가 올 거란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다 알아요. 그 모든 걸 이뤄내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정신력입니다. 근데 그 정신력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나의 행동이, 그 해결 방법이 달라지잖아. 정신력은 생각의 문제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뒤집어 쓴 다음에 생각으로 막 누르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아유 나는 이것도 못하는 비용신이네 하면서 나를 비난하겠지. 그렇게 비난하는 날이 많아지면 비난을 넘어서 나를 혐오하겠지. 노력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빈둥대고 있는 나를 보면서 미칠 것 같지. 누구처럼? 고3 기본함처럼. 이 악순환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경험자니까.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는 기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올바르게 정의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 욕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몸을 바꿔야 돼요. 평소에도 올바른 생각, 사고, 해석할 수 있는 몸을 세팅하는 걸 배우는 게 습관 강의예요.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이 행동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학적, 철학적, 경험점 설명을 하고 그거를 오늘 내가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기모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가대표 주치의도 하셨던 분인데 참바디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왜 장기모 교수님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일까요? 왜? 최근에 또 대한축구피지컬협회 회장님이신 정태석 박사님이 저희 채널 출연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 박사님 바빠 죽겠는데 왜 제 채널에 나와주신다고 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습관 강의가 제 뇌피셜로 나왔으면 이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얼마 전이죠. 20세 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FC 도쿄에 있는 백인환이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J리그 갔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J리그 수준 어때요? 말도 못하죠. 엄청 잘하죠. 근데 이 선수가 FC 도쿄 이제 계약하자마자 3부로 임대 갔어. 근데 거기서도 경기를 못 뛴 거야. 컵 대회만 뛰고 리그는 아예 못 뛰었어.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FC 도쿄가 이 선수랑 미쳤다고 장기 계약을 하겠냐고, 그죠?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야. 근데 어때요? 막상 오니까 3부 임대. 그것까진 좋아. 경기 뛸 수 있는 데로 가야죠, 그죠? 근데 거기서도 못 뛰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린 선수가. 저도 한 6개월 정도 일본에 있었지만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경기 못 뛰잖아요. 그냥 개무시 당해요. 뭐 일본인 비하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축구 잘한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선수로 축구를 못 하잖아. 그럼 개무시 당해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 저 사가토시 있을 때 얘기해보면 팀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들어가고 나서 4대3으로 역전됐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 국가대표도 했던 도요타라는 선수가 다행히 한 골 만에 해가지고 4대4로 비겼는데, 그 경기 끝나고 홈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호나무 어쩌고 저쩌고 삐리리 막 나와. 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호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호나무만 들리고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욕이 맞아. 차라리 진짜 뭐라고 하는지 들렸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니까 진짜 더 무섭더라고. 진짜 무서워요. 그 나이에. 그 상태에서 다음날 훈련장 가봐요. 일본 동료들이 나 아무 신경도 안 쓰거든. 근데 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막 무시하는 것 같아. 그 와중에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봐요. 진짜 미쳐버리죠. 미쳐버려. 그 경험을 하는 애가 몇 살이에요? 22살이다. 만으로 하면 20살이고. 이난이가 저 알아요? 몰라요. 저 이난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난이가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그 심정, 그 마음,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심정, 그건 알아요. 그건 알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난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이난이 메시지에 써 있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배웠지만 자신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이난이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쌓아가야 돼. 백날 생각으로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보낸 거겠죠. 그죠? 제가 이난이한테 뭐 해줬어요? 몸을 잘 세팅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우리 습관 강의 수강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줬어요. 뭐 음식, 수면, 호흡 훈련 뭐 이런 거.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왜? 하는 거랑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선후배들 마주치면 쪽팔려서 인사도 못 하겠어요. 이난이가 축구 시작했을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축구 시작했을까요? 아니야. 축구 좋아서 시작했지. 근데 지금은 축구가 변했어요? 아니. 축구를 해석하는 이난이 몸이 변했어요. 아니, 선배들 마주치면 쪽팔려서 인사도 못 하겠어. 선후배가 변했어요? 아니야. 선후배를 해석하는 내가 변했어. 뭘 바꿔야 돼? 이 감정이 일어나는 내 몸을 바꿔야 돼. 몸을 바꾸면서 감정을 안정화시키고 현재 나를 해석하는 나의 시스템을, 이걸 바꿔야 돼요. 한 번에 돼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한 번에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기쁘다?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엄청 막 찡했어요. 이난이가 이 메시지 쓰는 거 5분이면 되지만 그 메시지를 쓰기까지 이난이가 얼마나 힘들고 진짜 외롭고 했는지 아니까. 저는 못해서 6개월 만에 한국 왔는데 이난이는 결국 해냈잖아. 6개월 만에. 제가 그래서 이 축구선수 백이난을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외롭고 힘들어야 꼭 이뤄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니까. 이난이의 마음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낸 그 이난이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거야. 왜? 하는 거랑 아는 거랑 다르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뭐 20세 대표 같은 거 뭐 해야 되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결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습관 강의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는 힘, 그 힘을 갖는 게, 여러분을 스스로를 믿게 하는 게, 그게 습관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선수들 정말 많아요. 뭐 초등 선수부터 중등 선수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느낌. 잘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진짜 제일 두려워. 오늘 영상이 진짜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떤 분야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노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강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해뒀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결제하시면 12개월 들을 수 있고요. 현재 가격은 2차 얼리버드가 월 37,500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핸드폰 요금도 약정하면 한 달에 8만원, 9만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25년 경험하고 11년째 공부한 내용이 월 37,500원이다? 제가 오늘 이거 기호학 얘기 잠깐 했지만 습관 강의에서는 기호학 얘기 안 나옵니다. 대신 수사학, 세포, 염색체, 텔로미어 이런 거 조금 나오거든요. 그 정보값만 하더라도 월 37,500원은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 강의를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PDF 파일이나 동영상 등을 자료실에 올려두었거든요. 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음식 가이드라인 있고요. 수면 가이드 일기 있고 훈련 전 보강하는 훈련 영상이 있고요.
습관 가이드라인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 가서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 루틴 가이드 있고, 영양제 가이드 있고, 순발력 민첩성 프로그램 있고요. 부상 방지 프로그램 있고, 보충제 가이드라인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개는 이미 확정된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일주일 습관 템플릿 드리고 에버노트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만트라, 자기 확언, 과학적으로 증명된 셀프 어포메이션,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자기 확언 PDF 파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강의 듣고 그냥 딱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분들이 그냥 자립심을 가지고 단단한 삶을 살 수 있게 추가적인 프로그램, 어떤 영상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강의 내용에 학부모님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만큼 힘든 게 학부모님이에요. 우리 선수의 가장 큰 환경은 뭐죠? 부모님이에요.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부모님이 긍정성이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해져요.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니까, 아, 내 아들이 이럴 때 이렇겠구나 하는 공감이 생기겠죠. 그럼 힘을 줄 수 있는, 옆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도 더 깊어질 겁니다. 뭘 해줘야 될지 아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진짜 힘들잖아요. 네. 강의를 들으시면 적어도 뭘 해줘야 될지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축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럼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